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두 개의 사주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는데요. 우리가 전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를 했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성상, 성형을 하는데 주로 양기가 각각 반을 차지하고 사주팔자에 8자 중 각각 반을 차지해서 이루는 게 양기성상, 양기성형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양기가 아니라 목화토금수 5기가 5기가 모두 모여서도 이 성상이나 성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 나머지 경우도 양기가 아닌, 그러니까 성상이나 성형을 한 기운이 아닌 나머지 그 기운도 잘 살펴서 그 이제 감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뭐냐 그러냐, 어떤 거였냐 그러면은 성형이나 성상을 했는, 이 그 본원문에는 성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상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상이 됐을 경우에 이게 화지하거나 화하거나 행하거나 배하거나 성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화활 변화할 화, 갈행 도들패 복도들패 그 다음에 이룰 성, 이렇게 4가지 경우로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첫 번째 사주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공부할 사주는 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 무인년 을묘월 갑진일 신미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무인년이기 때문에 양의 해죠. 그래서 대우는 을묘, 병인, 정사, 무옥, 기미, 경신, 신유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먼저 설하고 선생은 이 사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설하고 선생이 이르기를 이 사주, 차죠. 이 사주는 지류동방이라 그랬습니다. 지지가 동방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임묘진이 동방이죠. 그렇죠? 임묘진이 동방이고 겁인이
사령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겁은 비견 겁재. 그렇죠? 비견은 인이 될 거고 이 인이 되죠. 그 다음에 겁인 그랬습니다. 겁은 뭐냐 그러면은 을이 겁이 되죠. 겁재니까. 그 다음에 칼날인을 써가지고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묘가 칼날인의 인이 되죠. 그래서 겁과 인이 사령하다 하는, 사령은 방자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와 겁인, 특히 을묘가 매우 강하다. 왜? 묘월이고 을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겁인이 매우 강하다. 한마디로 건방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1점 미금 하나, 흰금을 미금이라고 표현해. 아주 미약한 금이다. 미약한 금이다. 새가 부족한 금이다. 1점 미금이 성지 부족. 성지하기에 이 미금이 갑의 관성이 되죠. 해서 관성이 되는데, 관성이 되면 갑을 극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관성으로서 그 기능을 다 하는데, 그 관성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해서 성지 부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향불개라고 했는데요. 서향이라고 그러면은 글서 향기향 그랬으니까 이게 공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게 불개, 계속되지 못했다.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글이 봤을 때 운이 병진 정사 무오 기미 이렇게 운이 여기서 화향이죠. 불의 마을이죠. 불의 마을에는 초운 화토, 화토, 불의 마을, 그리고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는 부실 생화지정, 이 간목이 겁재와 인이 겁인이 방자한데 이렇게 강에서 건방져졌는데 이 간목을 이룬 이 상이 목상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도, 즉 목생화할 수 있는 그 방도가 여기에서 마련이 되죠. 그래서 그걸 보다 뭐라 했냐 그러면은 생화지정, 이렇게 갑이 화를 생해서 화로 변화하는 그런 정이 있다. 부실, 잃지 않는다. 그 정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목생화하고 화생토, 목생화,
목생화하고 화생토하는 그런 숙이 유행하는 그런 정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 어디에서 끝이 나게 되죠? 재에서 끝이 나게 되죠. 그 식신생재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재원이 통하여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재원통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 경신신유 그 다음에 경신신유운에 이르러서 이 신금이 득지하여 뿌리를 내려서 성지한다. 신이 관성의 역할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이로 공명 사지 주목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을 바치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이로라고 한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로서 공명을 이루고 그랬지만은 비록 그러니까 임시직이나 마찬가지다. 요즘에 정규직이 아니라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은 그 사지 주목 벼슬이 주목에 이르렀다. 이렇게 그 지방 목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운 개운에는 생목하고 설금하니 이 개해우는 여기에서 설금하고 생목한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묘미 목국을 이루고 임묘진 동방이 중복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목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리고 목은 금의 절지가 되죠. 그래서 금이 완전히 그 세력을 잃게 되는 사지가 된다. 절사지가 된다. 그래서 금이 세력이 없는데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개수가 신금을 설기해 가지고 간목을 다시 생하기 때문에 이 신금은 거의 행세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성지 신금의 성지가 깨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목세가 너무 강해지죠. 목세가 온통 천하가 목이 돼가지고 이 목이 있는데 여기에 무와 신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할 그 여타 어떤 것도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너무 강하면 꺾인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통신송으로 해서 한다 해석을 해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간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이 터가지고 쭉 자라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을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쭉 자라가지고 마디를 형성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마디에서 새로운 가지가 자라는 거. 그러니까 가지가 여러 개가 자라는 게 되죠. 그래서 확산하다 그런 뜻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병화라고 했는데 그 병화는 어디에 있느냐? 인무병갑 그랬죠. 그래서 인의 지장간에 병이 숨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지를 튼실하게 키우는 것은 정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을기에서 미 가운데 정화가 숨어 가지고 있어서 이 그 새로운 가지를 키우는데 그 키울 인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갑을 이 가지를 키울 수 있는 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화양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지가 튼실하게 크면은 그 다음에 꽃이 피어가지고 무꽃이 피고 그 다음에 수정이 이루어지는 밑 여기에 기토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방을 이루어서 그 시방을 튼실하게 가꾸는 신이 여기 있는데 신이 여기에서 최종 사명이 되죠. 이 사주에. 그래서 이 신을 이 신이 그 힘을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경신과 신유가 이 신을 방조하는 그런 대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발전이 있을 만하다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주는 그 오행에 따른 해석 그리고 그 통신성에 따른 해석이 전부 다 괴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하는 이런 것들을 순패, 진태, 희기로 이렇게 한번 살펴본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사주 이 사주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이 사주 역시 건명 남자 사주고 개미, 을묘, 갑술, 을해 이렇게 사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미는 음의해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을묘, 갑인, 개축, 임자, 신해, 경술, 기우, 무신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패, 진퇴, 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이 사주를 그 설하고 선생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 선생은 차조, 주중, 미토, 심장, 술토, 자자, 재래, 성치, 미상불, 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차조 이 명조는 주중에 미토가 심장되어 있고 깊이 숨겨져 있고, 왜 깊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해, 묘, 미 해가지고 사실은 미가 목으로 바뀌어버렸죠. 목국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미토가 아주 깊이 숨어 있다. 겉은 목으로 변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술토는 자좌. 이 술토는 스스로 앉은 자리이다. 응? 갑이 앉은 자리이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위, 재래, 취아. 재가 와서 나한테 다가가는 그런 격이니 미상불, 일찍이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 대단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인사주 무금이 성지, 오행 무화이 행지, 제가 해시, 개수통근 생겁, 해묘미 전조기, 겁인 장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이제 살펴보면은, 다만 사주를 따르자면은 해묘미 갑이 있고 을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해묘미, 이것은 어떤 게 됐습니까? 성상을 이루고 있죠. 성상이 됐으면은 이게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화, 행, 배, 성, 이런 방법으로 이 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귀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주를 봤을 때는 사주에 없다. 금이 성지, 금이 성지하는 게 없다. 금이 이 강함을 극제하는 금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가 아니고 이제 오행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오행에 무화이행지, 이 사주를 설기하는 화가 없다. 게다가 해시이다. 해시는 이 개수가 통근하게 되는데, 이
통근을 하게 되면은 개수생을목해서 비겁을 생하게 되고, 또 해묘미가 전부 다 구전돼 갖추어져 있어서 목국을 도와서 일어나니 겁인이 창광하다. 어? 겁인이 미쳐 날뛴다. 이전에는 사령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창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이 창광하는 이 목의 기운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기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해수와 개수가 있어가지고 목의 기운을 더 창광하게 만든다. 더 강하게 만든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치우친 사주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오로지 하나, 이 술토만이 재의 성격을 띠고 있죠. 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비겁쟁체하는 사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가난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라 보면은 사기 운세. 자, 그 운세를 조사해 보자. 또 무성지, 그 운세에도 또 무성지, 이 초운 쪽으로 이렇게 보면 한참 동안 금이 없죠. 그러니까 성지, 이 간목을 충분히 다스릴 만한 금의 그 운이 없다. 그래서 이치 조업소마 극처무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치 뭐뭐하게 되다, 조업 조상의 업이, 소마, 이 소는 녹을소, 이 마는 갈마, 녹고 갈려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조업이 그 조업을 잊지 못했다. 조업을 다 까먹었다. 조상의 업을 다 까먹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또 뭘 했냐? 극처무자다. 처를 극하여 자식까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비겁쟁제라는 얘기죠. 비겁쟁제라는 얘기입니다. 유차추지, 이를 따라서 추명을 해 보니 명지 소중재운, 명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는 제 운에 있으니 운기가홀호, 운을 어찌 소리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주는 설하고 선생이 보기에 대단히 좋은 사주인데, 운에서 이 운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 사주는 그 좋은 시절이 없었다. 이 사주는 좋은데 운이 나쁜 사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그 말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렇게 목이 강하면은 금이 오면 싸우게 됩니다. 응? 이 목이 금에 굴복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결코 금이 와서 좋을 일이 없습니다. 해서 세속에서 얘기를 하기를 인유 능운치지 사람에게 그 구름을 비웃는 그 구름을 비웃을 수 있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능운지지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아주 기세가 찌른다고 할까요? 그러니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이 없어서 불능자달, 운이 없어서 스스로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대운에 대해서 이 평가를 하지 않았죠. 어느 때 어떻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통신송에 의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간목이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간목은 쭉 싹이 터가지고 줄기가 자라는 거다. 그게 간목이다. 을목은 뭐라고 했습니까? 을목은 마디, 나무가 자라가지고 마디가 생기게 되죠. 그 마디가 을목인데 마디까지 아주 튼실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 마디에서 나오는 가지, 새로운 가지가 마디에서 적게는 3개, 많게는 7개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가지를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마디가 딱 생겼는데 그 가지가 쫙 뻗어 나와야 되는데 그 가지가 뻗어 나오는 화의 기운이 여기에 없습니다. 화의 기운이. 그게 이제 설기하는 기운이라고 하죠. 그 화의 기운이 없어서 그 여기에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운에서라도 화의 기운이 와야 되는데 화의 기운이 전무합니다. 전무.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 이 사람은 아주 종신토록 제대로 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자고요. 자, 갑인 운이 오면은 여기 더욱더 건방져지죠. 개축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역시 습토의 개운이기 때문에 이거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더욱더 건방져집니다. 임자도 쭉쭉 빨아들여 가지고 더욱더 건방져집니다. 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조상의 업을 내가 전부 다 소모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운이 오는데 이 경은 을이 2개나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쪽에도 눈이 가고 이쪽으로도 눈이 가고 이 경이 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제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싶기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먹고 살 만한 재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두고 이 비급들이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이 대운에서 여기는 그 생을 다한다고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 역시 장수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좋은 사주다, 미상불미다, 뭐 이렇게 설하고 씨는 설명을 했지만은 이건 절대 좋은 사주가 아니다. 비겁쟁제의 대표적인 사주다 하는 걸로서 오늘 그 두 개의 사주 공부를 마치고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